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치가 오늘자부터 변경됩니다.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요? 가족 모임 금지가 조금 바뀝니다. 예외 조치가 좀 들어가는데 사실 명절 연휴 때 직계라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 모임은 5인 이상도 허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댁에 이제 우리 아들, 딸, 우리 부부가 같이 가는 거 직계니까 오케이. 그런데 예외 규정이 여기 딱 들어갔어요. 노란색으로. 단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 안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재명 기자, 김진 기자 두 사람이 친형제라면 부모님 빼고 니들끼리 밥 먹어? 그건 안 된다. 이건 뭐죠? 야당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 전국 유흥주점 밤 10시까지 허용. 클럽에서 춤추기는 금지입니까? 클럽에서 뭐가 허용되는 거죠? 노래방, 방마다 4명. 영화관, PC방 시간 제한 해제, KTX 오늘부터 통로 좌석 판매, 수도권 사우나 찜질방은 계속해서 이용 불가. 자,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에게 이런 거 물어봐서 죄송한데, 몇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가족끼리, 직계 가족끼리 만나도 됩니다라고 해놓고서 부모님 빼놓고 형제들끼리 보는 거 안 된다. 이건 또 뭔지. 앞서서 나왔지만 클럽도 허용되는데 클럽에서 춤추는 건 금지. 그럼 뭐 클럽에서 뭐 하는지. 이게 참 기준이라는 거는 어쨌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왜 4명까지는 되고 5명부터 안 된다는 거야? 라는 게 도대체 5명의 이유가 뭐냐라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기준이라는 걸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설명을 좀 국민들한테 이해하게 해주면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까지는 괜찮은데 형제 자매끼리만 만나는 거는 4인까지만 되고 5인부터는 안 된다라는 것 같은 경우도 뭐 제 추측건데는 부모님은 어쨌든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이제 많이 챙기고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가 조금 손자 손녀 데리고도 가서 볼 수 있지만 형제 자매끼리는 뭐 딱히 그렇게까지 물론 친교를 위해서 만날 수는 있어도 꼭 들여다봐야 되거나 챙겨야 되거나 이렇게 케어를 줘야 되는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는 예외로 적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라도 어쨌든 설명을 해주면 이제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또 이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은 하게 해주면서 국민들한테는 방문을 자제해라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어긋난 시그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국가의 많은 행위들은 그렇게 늘 일관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팔지만 담배 피지 말라는 캠페인도 하잖아요, 국가가. 그런 것처럼 너무나 일관되게 모든 걸 하려면 국민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은 하게 해주되 최대한 자발적으로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고민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항상 이제 예외가 나오고 규칙이 나오고 기준이 나올 때마다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9시부터는 괜찮고 뭐 10시부터는 안 되냐 이런 식의 따져 묻는 것들이 좀 아쉽고 또 국가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수긍할 수 있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박사 설명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야당은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신 가족은 어쩌라는 겁니까? 언제는 5명은 덮치고 4명 앞에서는 주춤하는 코로나19를 만들더니 이제는 형제 자매는 잡고 시어머니 며느리는 풀어주는 인공지능 코로나19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인 것 같아요, 윤 실장님. 근데 저는 이제 김수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인 편이에요. 어디선가는 기준을 꺼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러면 야당한테 제안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들 형제들 보고 이 케이크 나눠서 먹으라고 하면 싸우잖아요. 서로 크게
자르는 사람하고 고르는 사람을 다르게 만들면 돼요. 그거는 자르기는 네가 자르고 고르는 건 네. 네가 골라라라고 하면은 얘가 큰 거 고를 거니까 최대한 공평하게 자르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훈련장 어떻게 보면 훈련장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를 우리가 일일이 입법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 조치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자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제 늘어나면은 조여야 되고 조금 풀어지면은 또 이제 느슨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점점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거는 작년은 처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고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런 이제 정책적인 거, 행정적인 것이 나아야 된다는 점이죠.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하루에 한 테이블 더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 달이면 30테이블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단비는 단비예요, 솔직히. 2, 30만 원 정도는 일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조금 나한테 큰 기대는 못하고 엄청 어렵죠. 큰 기대를 안 해요. 술 먹고 노래하는 거는 야간에 하잖아요. 영업 재개해도 이제 인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우리. 어쨌든 중요한 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텐데 박 대변인 형제 있으세요? 저 있죠. 근데 뭐 그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뭐 어떤 분들이 뭐 두 분이나 한 분이 병원에 계시고 그 병원을 갔던 형제들이 그 다음에 나와서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방역 얘기하면서 이게 정치 방역이 아니라 정말 그 실질적인 방역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번 대책 역시 그냥 그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치 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봤지만 그 1시간의 중요함이 얼마나 크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니면 뭐 조금만 노력하면 단위 면적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1시간 찔끔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할 거 다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구정 연휴 지나서 해가 좀 길어졌으니까 1시간 더 영업하세요라고 해석을 해야 될런지 구정 연휴 지났으니까 코로나도 이제 9시까지 활동하다가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활동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런지 그 정부의 원칙에 대해서 잘 이해를 여전히 못하겠습니다. 네, 패널들의 다양한 견해 들려드렸습니다.